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열심히 준비해 봐야지.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이제 곧 새로운 갤럭시가 공개될 예정이니 잠시 존버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존버하실 분들을 위해 1월 말에 공개될 삼성의 갤럭시 S25 시리즈 루머 총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는 진짜 구체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 모델들은 최근 미국 FCC 인증,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KC 인증과 비슷한 것을 통해 알려졌는데, 모델명을 보자면 갤럭시 S25 플러스 울트라로 기존과 동일한 라인업으로 출시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한 가지 스페셜한 슬림 모델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은 어떻게 바뀔까? 최근 유출된 영상과 렌더링 사진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보다 울트라의 디자인이 가장 크게 바뀔 예정이에요. 전반적으로 올 초에 출시한 S24 시리즈가 각지게 변하면서 아이폰처럼 조금 이제 비슷한 형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예쁘다는 평도 많이 받았고 실제 반응도 매우 좋았었죠. 그래서 이제 S25 울트라는 모서리를 좀 둥글게 만들면서 플랫한 사이드면을 가지게 디자인을 한다고 해요. 이걸 보니까 앞뒤는 되게 평평하고 사이드도 되게 각지게 이렇게 네모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옛날 도시락 폰을 좀 디테일을 높여서 만든 그런 느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엄청 흥행했던 베가 아이언의 디자인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유출된 영상을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양산 기기는 다를 수 있어서 참고용으로 봐야 하긴 하거든요. 요걸 보면 사이드가 갤럭시 특유의 무광인데 유광 같은 빛이 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빛을 안 받았을 때 괜찮거든요. 근데 빛을 받으면 약간 조금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요거는 양산 때 조금 잡히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실기기 사진 유출도 있었습니다. 요걸 보면 컬러는 기존 티타늄 컬러와 비슷해 보이고요. 각져 있다 보니 되게 깔끔한 느낌이 나죠. 하단 부분의 배치도 기존과 동일하게 S펜이 오른쪽에 있고요. 스피커, USB Type-C, 마이크 구성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전면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 생각보다 베젤이 엄청 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건 실물로 봐야 알겠지만 전작 대비 크게 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전작과 신형이 크게 차이가 없지만 이번에 울트라의 디스플레이가 M13이라는 유기 제로 소재를 S24에 썼던 걸 한 번 더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울트라만큼은 그래도 이제 비싼 모델인 만큼 플래그십인 만큼 항상 좋은 디스플레이를 써줬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폰 디스플레이가 갤럭시 대비 한 세대 더 빠르게 이제 쓰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괜찮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 울트라의 디스플레이 변화는 전작과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는 점. 그래도 뭐 기존 S24 울트라의 디스플레이도 워낙 좋아서 가격만 낮출 수 있다면 뭐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유심히 봤던 건 무게가 이번에 감량될 것인가. 전작도 이제 알루미늄에서 티타늄으로 바뀌면서 무게도 꽤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S25 울트라는 더 가벼워지길 바랬는데 이것도 219g으로 더 가벼워진다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S24 울트라가 232g이다 보니까 꽤 많이 줄어드는 수치이긴 하죠. 아니면 티타늄을 썼다가 다시 알루미늄을 쓰나? 카메라 링의 디자인은 폴드 6와 유사해 보였고 기본 모델은 S24 대비 조금 더 작아지고 얇아지고 플러스는 거의 비슷한데 살짝 더 얇아지는 것 같아요. 울트라는 거의 비슷한데 울트라 역시 두께가 조금 더 얇아지는 정도로 디자인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컬러도 유출되었습니다. 이것도 디스플레이 전문가로 알려진 로스형의 X를 통해 공식 컬러가 나왔어요. 컬러는 S25, S25 플러스가 비슷하게 문나이트 블루, 실버 섀도우, 스파클링 블루 그린이 있는데 플러스부터 또 블랙 컬러가 추가되더라고요. 그것도 묘하게 급 차이를 두려고 해서 그런지 기본 모델은 이제 블랙이 없다는 점. 울트라는 티타늄 블랙, 블루, 그레이, 실버 4가지 컬러 있고요. 무게 감량에서 티타늄에서 알루미늄으로 바뀌었나 싶었는데 이 컬러 이름에서 티타늄이 박혀 있는 걸 보면 티타늄 프레임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다른 곳에서 무게 감량을 더 많이 이뤄냈겠죠. 추가로 S25 플러스의 심트레이 컬러도 유출되었습니다. 요걸 보더라도 블랙, 그린, 퍼플, 블루 컬러가 있고 약간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젊게 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몇 가지로 추가로 공개된 컬러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삼성닷컴 전용 컬러나 이제 특별한 에디션 컬러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건 성능이죠. 왜냐면 이미 삼성은 다른 제조사에 비해서 한 발 늦기는 했지만 이 새로운 프로세서를 달고 나온 다른 스마트폰을 미리 봤을 땐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왜냐고요? 아주 잘 나왔다고 소문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되기 때문이죠. 아마 퀄컴에서도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할 때 노태무 사장님이 이제 그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아마 이번에도 역시 이제 4 갤럭시라고 해서 고클럭 칩이 탑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유출된 긱벤치를 보더라도 다른 8 엘리트보다 클럭이 더 높기도 하죠. 그리고 더 반가운 소식이 뭐냐면 S25 때는 원가 절감 때문인지 울트라만 퀄컴 스냅드래곤을 넣어주고 기본은 삼성 엑시노스를 탑재해줬습니다. 사실 뭐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이제 이온화보다 가격에 더 민감하고 그게 더 중요한 요소인데 제 주변에 보면 비즈니스로 조금 이제 하드하게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제 S24 기본형에 좀 많이 실망했다고 해요. 왜냐면
기존의 삼성 제품, 그 스냅드래곤이 들어간 제품들은 이제 되게 빠릿빠릿했는데 오히려 지금 엑시노스는 조금 쓰면서 버벅이거나 느려진 케이스를 많이 봤다고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S24를 쓰면서 버벅이는 케이스를 많이 보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이러한 가운데 이번엔 엑시노스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량 스냅드래곤이 탑재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갤럭시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나요? 예전에 보면 엑시노스 2400이 들어갈 때는 2023년 10월에 양산 기사가 떴지만 25회 예정이었던 엑시노스 2500은 2014년 9월 양산란이 멈췄다라는 기사가 반대로 뜨기도 했었죠. 이걸로 보면 확실히 엑시노스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량 스냅이 탑재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라면 기본 모델에서도 AI를 위해 12기가 램을 기본으로 넣어준다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나온 긱벤치 유출 자료로만 봤을 때 모두 12기가로 떠요. 와, 램 넉넉하던 삼성이 몇 년 만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S22 이후 4년간 너프를 먹고 5년 만에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이제 울트라 와이드밴드, 요거는 원가 절감 때문인지 기본형은 넣어주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울트라 와이드밴드 아직까지 많은 기기들이 쓰고 있지 않긴 하지만 아마 요거는 가장 크게 체감하실 분들은 이제 최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요즘은 이제 UWB를 이용한 자동차 디지털 키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서 좀 체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출된 충전기 자료를 봤을 땐 기본형은 25W까지 지원하고 플러스와 울트라는 45W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전 속도에서 업그레이드가 없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실제로 썼을 때 기존과 다르게 이 이제 25W, 45W의 파워를 조금 더 많이 오랫동안 유지를 해준다면 실제 충전 속도는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요는 나중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그리고 긱벤치에서 8 엘리트 4 갤럭시를 탑재한 이제 모델들의 유출이 좀 많이 이뤄졌거든요. 근데 점수는 아직까지 출시 전이다 보니까 뭐 최적화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출시에 가까워지는 유출본을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성능 부분에서 되게 좋아졌지만 사실 아쉬운 건 또 카메라였어요. 왜냐면 아이폰도 이제 기본형 카메라를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갤럭시 울트라는 좋은데 기본형의 카메라가 그동안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 역시 갤럭시 S25, S25 플러스는 카메라가 전작과 동결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S25의 카메라가 만약 전작과 동일하다면 이제는 아이폰보다는 이제 카메라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건 왜 뭐 기본형의 초광각 AF가 들어가나? 아이폰 16도 이번에 넣어줬잖아요. 만약 이 소식이 정말이라면 이제 갤럭시 S22 때부터 쓴 센서를 S25까지 쓴다. 네, 좀 아쉽긴 하죠. 그나마 울트라에선 초광각에 5천만 나와서 새로운 센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소식은 갤럭시 S 라인업 최초로 슬림 버전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거는 최근에 봤던 갤럭시 폴드 SE가 나온 것처럼 따로 내놨다가 반응이 좋으면 정규 편성이 될지도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플러스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슬림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 소식이 왜 나왔냐? 아이폰도 다음 버전부터는 슬림 버전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삼성도 많은 고민 끝에 아이폰보다는 좀 더 빨리 내놓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모델에 대한 루머가 어떻게 구체화되었을까? 최근 글로벌 모델명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SM937이라는 모델, 이렇게만 말하잖아요. 그럼 야, 그 모델명만 보고 이게 어떻게 슬림인지 아냐? 처음 보면 모델명을 어떻게 보는 건데? 짧게 설명을 하고 가자면 앞에 있는 SM은 삼성 모바일을 뜻하고 바로 뒤에 문자는 S21까지 G로 표기하다가 이후부터는 S라는 표기명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앞에는 사실 크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세 자리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900번대로 시작해요. 이것도 뭐 태블릿이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두 번째인 10의 자리는 출시 순서대로 이게 10의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24는 20번대고 S25는 10이 올라간 30번대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S 시리즈 중 가장 기본형이 숫자 1을 사용하고 플러스가 6, 그리고 울트라가 8을 사용합니다. 결국 이것을 종합했을 때 일반 모델을 유추하자면 931, 플러스는 936, 울트라는 938임을 유추해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유출된 모델명은 937, 937이에요. 기본형이나 플러스보다는 숫자가 높잖아요. 7이니까. 그러니까 더 상위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또 울트라만큼은 아닌 울트라보다 살짝 낮은 슬림 버전 정도의 그런 포지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원했던 작은 버전의 울트라일까? 아니면 울트라 성능을 품었는데 살짝은 성능이 울트라보다는 떨어지지만 슬림하면서 가벼운 모델로 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카메라가 기본형이나 플러스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울트라랑 동일하거나 비슷한 정도. 먼저 메인 광각은 2억 화소 아이소셀 HP5를 사용할 예정이고 초광각도 6월 27일에 공개한 5천만 화소 JN5를 쓸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망원 역시 동일한 센서인데 11월 14일에 발표된 5천만 화소 카메라를 쓸 것이라고 해요. 이걸 보면 초광각과 망원 카메라의 센서는 같지만 망원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일반적인 2배, 3배가 아니라 3.5배 줌을
프리즘을 갖고 있고 또 새로운 ALOP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두께를 희생시키지 않고 렌즈 구성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망원은 5배, 10배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이제 렌즈 그 직경을 길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내부 공간을 그만큼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더 두꺼워지고 실제로 이제 슬림 버전에는 사실 어울리진 않아요. 예를 들어 갤럭시에서 10배 줌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폴디드 카메라라고 해서 빛이 프리즘을 통해 들어오면 가로로 세워진 렌즈를 통과해서 옆으로 누워진 센서로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망원 카메라를 구현했죠. 근데 이 방식은 프리즘 위에 수평으로 놓여있는 센서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구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시 사진을 봐도 기존 망원 카메라는 프리즘이 누워있어서 길쭉한 모양인 반면 새로운 건 기존 카메라 센서랑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게다가 렌즈 부분을 보면 폴디드 카메라는 이제 네모나게 되어 있지만 요거는 기존처럼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대신 뭐 5배나 10배 줌이 아니라 3.5배 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얇고 또 고성능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이건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가격. 요거는 이제 스냅드래곤이 워낙 비싸져서 뭐 이제 가격이 S25에서 올라가는 건 거의 확정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나올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세대도 가격이 더 오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가격 동결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산들도 이번에 8 엘리트를 탑재하면서 다 이제 가격을 조금씩 올렸거든요. 게다가 이제 환율의 영향도 있다 보니까 어쩌면 달러는 동결하더라도 한국은 실제 가격은 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루머를 보면 원가부터 최소 110불 이상 인상되었다고 하니까요. 그럼 언제 출시하냐? 이것도 파이낸셜 뉴스에 의하면 2025년 1월 23일에 언팩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언팩을 하자마자 이제 사전 예약을 받을 거고 설날을 고려한다면 실제 배송은 2월 초부터 받지 않을까. 이런 루머를 봤을 때 사실 기대되긴 합니다. 뭐 울트라에서 디자인이 조금 많이 바뀔 예정이고 특히 성능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제 전력 효율이 좋아졌기 때문에 배터리도 더 오래 갈 것이고 카메라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루머는 없어서 지금까지만 본다면 이제 큰 차이는 없거든요. 이것도 얼마나 달라질까도 궁금하고 가격도 실제로 많이 인상될까도 궁금하고 또 새로 나올 원 UI 7.0도 지금은 궁금합니다. 왜냐면 요즘 중국 폰들의 그 애니메이션과 최적화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새롭게 나올 갤럭시 S25 이번에 좋은 프로세서를 달고 또 램도 업그레이드 되고 해서 이제 나올 예정인데 가격이 가장 이제 고민될 요소일 것 같거든요. 야, 이게 가격이 오르는 거는 거의 확정이다시피 해야 되는데 또 너무 많이 오르면 S20처럼 될 것 같고 동결하기엔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렸고 개인적으로 뭐 사전 예약을 할 때 여러 가지 뭐 쿠폰이나 이런 걸 주더라도 저는 뭐 사전 예약할 때 이런 쿠폰 필요 없어요. 그냥 구입 가격에서 할인을 많이 때려버리고 여러 가지 뭐 혜택은 굳이 저는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 자체에서 할인을 해주면 남는 금액으로 그냥 사용자마다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니까요.